안녕하세요. 클래시앙입니다. 예, 오늘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예, 코드워커님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어렸을 때부터 맞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극찬에 가까운 얘기들을 이렇게 네,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듣다가 이제 나중에 이 영화를 보게 됐었는데, 아, 그때 보셨어요? 보시기는? 아니, 오래전에 봤죠. 네. 그리고 그때 뭐 제가 몇 마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뭐, 이렇게. 뭐, 얼마 전에 보다 이렇게 긴 영화인 줄 몰랐다 그래놓고, 일부 보고 안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네, 이 영화가 엄청난 영화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내가 그걸 보고 나서 뭐 생각보다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요번에 이제 팟캐스트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네. 요번에 제가 다시 보게 됐는데 음, 이렇게 긴 영화인지 몰랐거든요. 3시간 25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남짓이 이거거니 이제 하고 봤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보다가 끊고 또 끊고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어.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아니, 그래도 원래 이런 거 하자고 했을 때는 영화 다 보시고 이렇게 좀 또 자세히 보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근데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오래전에 이제 봤을 때보다는 네, 재밌었다. 이제 일단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극장에서 집중해서 본 게 아니라 이제 제 네, 의견이 이렇게 막 정확하다라고 내가 막 주장하기는 뭐 하고 네. 어쨌든 간에 음, 코드워커님이 옛날부터 이 영화가 어마어마한 영화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극찬을 했었는데 왜 그런지 오늘 팟캐스트를 어,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저야 어릴 때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이게 사실, 누가, 이게 대단한 작품이다,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아니, 본인이 새로 봤으면은, 재미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일단 어릴 때, 예전에 봤을 땐 재미없는데, 최근에 봤을 땐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많이 재밌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 재미없었다가 아니라 예, 이게 요즘 그 시대 이제 그것도 한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지만 요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영화가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없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고 음, 요번에는 이제 팟캐스트를 하려고 보니 이제 그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보다는 재밌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어, 이제 그런데 여전히 이제 드는 의문은 이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극찬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영화인가?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뭐 확 반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어, 이게 사실은 옛날 영화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워낙 벌써 뭐 그, 거의 뭐 80년, 70년 된 영화니까.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제가 위대한 영화라고 이제 제 입장에서 확 찬성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예,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1968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최근에 그 CGV 아트하우스에서 이제 재개봉한 걸 또 한 번 봤거든요. 그때 어, 완전히 뻑갔어요. 예전에도 뻑갔지만 요번에 완전히 더 뻑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게 그 시간의 간극과 관계없이 야 이거는 정말 마스터피스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이 7인의 사무라이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그냥 그래도 생각보다는 재밌는 영화네 어, 뭐 그런 생각은 좀 했죠. 음, 어떤 점에서 이 저런 것 영화가 같아요. 위대한 저런 것 같아요. 영화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이런 거 아니면 판타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예. 그런 장르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야구 좋아하고 누구는 축구 좋아하는데 이 야구 선수가 훌륭하다고 축구 좋아하는 애한테 야구 보라고 그러면 감동이 없잖아요. 그저 우리 플래시장님이 그 약간 좀 예술성 무지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액션 영화 약간 좀 이렇게 아래로 보고 이런 아, 느낌 내가 그렇지 받았는데 않아요. 평소에. 존윅 같은 영화는 제가 네.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하는 영화거든요. 진짜? 난 1편 봤을 때 그게 전혀 흥행이 안 됐어요, 그 시절에. 근데 저는 그때 보고서, 야, 이 영화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존윅 4까지 나온 거거든요. 난 존윅은 별로던데. 아니, 뭐 하여튼 취향 그, 차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어, 영화가 액션 영화이지만, 야, 이거 뭐 대단한 미장센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7회 사무라이의 그 액션이 왜 멋지냐면은 이게 그 절제된 미가 있고 심플한 액션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 안에서. 막 액션이 뭐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진짜 고수가 실전에서 싸우면 저렇게 싸우겠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응?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망원 렌즈로 뭐 산적들을 이렇게 찍은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야, 요새 최근에 보니까 나는 이제 멀리 있는 적을 이게 망원 렌즈로 잡으니까 자세히 보이니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망원 렌즈가 저거잖아요. 그 원근감이 없잖아요. 초점이 심도가 깊어지니까 저기 있는 놈이나 내 앞에 있는 놈이나 이게 다 그냥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뭐 물론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진짜 아니 그 무서운 산적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얘가 저 강 건너에 있는 놈이 내 앞에 딱 보이는 거야. 이러면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무서울 때 저 멀리 있는 놈도 나한테 바로 와서 나를 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딱 주니까 그 느낌 때문에 망원 렌즈를 썼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그런 폭력에 대한 그 두려움 이런 거 잘 표현했단 말이죠. 존윅 봐봐 뭐 아무도 안 무서워하잖아. 존윅이 뭐 이제 거기서 뭐 맞더라도 뭐 얘가 뭐 다운되지는 않을 거다 이거 벌써 알고 들어가잖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막 이제 산적들은 40명인데 그 한 명씩 제거할 때마다 이제 서로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다들 모여서 이제 어? 산적이 몇 명 남았겠구나. 이걸 이제 그 대장 관객 아저씨가 하죠. X표를 치잖아요. 예. 그 정보를 관객들하고도 공유를 하잖아. 아, 그 존윅에서는 장면은, 예. 아니 그 킬러 상대방 킬러들이 몇 명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그 성취감이나 이제 보람이 있다니까 애들을 해치웠을 때. 어? 뭐 요런 점들이 정말 액션 영화 치고 참 아니, 멋지다. 그리고 그, 보, 그, 아, 좀 당황. 아니, 그 보람 때문에 이게 위대한 영화가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요새 게임에 중독될 때 보면 내가 어떤 데 중독되느냐 이런 걸 보면은 보통 그 롤 게임들이 대부분 그런 건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내 캐릭터를. 그럴 때 이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니까 거기서 중독성이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56년에 만든 영화에서 이 감독은 그런 느낌도 꽤 들고 관통하고 있었던 거지. 사람들의 그 만족감을 주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 이런 거를 거기서 또 56년에 제시하니까 아니, 근데 아 이 영화가 음, 그 일본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해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요? 예. 그건, 오히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서부극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음, 영화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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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고 음, 오히려 그 사무라이 영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영화는 일본 사람들이 워낙 좋아했던 그 검극 영화들 있잖아요. 뭐 참바라 영화라고 하는 것들. 일단 그렇죠. 뭐 고로자와 다른 영화에도 이제 사무라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그 사무라이의 자기 비판들을 많이 하죠. 영화. 네네.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해로운 존재들이었던가,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뭐, 사무라이 영화라고. 사무라이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무라이를 비판하는 영화지. 네. 그러니까 선악 구분이 없는 거가 그렇죠. 이제
구로자와 아키라의 스타일인데 그 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선과 악이 있는 것이었는데 없어지니까 뭐 대중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 평론가들도 그 구로자와 아키라보다는 그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일본 사람? 예, 그 이- 동경 이야기 만든 감독 누구죠? 모르겠어요. 아, 오즈 야스지로.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우게치 이야기 만들었던 미조구치, 겐지 이런 사람들을 더 훌륭한 감독으로 치고 뭐 어, 아키라는 그렇게 뭐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김기덕 감독 취급하듯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중들은 그 선악 구분이 없는 그런 거에 별로 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3시간 그렇습니까? 25, 3시간 25분을 그 시절 관객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그것도 어,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배우들이 약간 연극 톤으로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뭐 연극하고 영화가 경계가 뭐 하니까. 연극 배우들이 다 영화하고 그러니까. 그 표정 연기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과장되죠. 그 표정이나 특히 대사 치는 게. 기쿠치오죠. 그 이렇게 장비 저 같이 생긴. 아저씨. 산적 같은 예. 아저씨. 예. 예, 그 사람 연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 거북합니까? 아니 그 요즘 관점에서 보면 그 아, 리얼리티가 없는 연기잖아요. 그 뭔가 아, 해악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제, 연극적인 연기라고 뭐, 할까. 카메라 렌즈나, 뭐, 사운드 시스템이나 이게 좀, 지금처럼 디테일, 섬세하지 않았을 테니까, 또,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뭐, 하여튼, 제 생각이고, 우리들 관객들이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음, 요새, 아세요? 제가 요새 극단의 오디션 보고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연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연극 특성상 배우들이 좀 목소리도 크게 내야 되고 액션도 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게 뭐 과장되다 말다 이거는 뭐 아, 그때는 그랬다 뭐 그거죠 뭐.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그거는 뭐 문제 아니고 그죠? 예, 어쨌든 그 이 영화가 이제 그 위대한 영화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실 제가 뭐 그 위대하다는 표현은 정말 어디다 써야 되는지 난 몰라서 아니 원래 그 어디에도 그런 아주 표현 안 쓰고 옛날부터 그 영화 얘기 나오면 이제 재밌다. 7인의 사무라이 얘기 재밌는 딱 영화다. 꺼내면서 최, 어마어마하게 이제 최고의 막 액션 극찬을 영화다. 저런 예, 거 예, 있죠. 왜 그러니까 최초로 시도했던 것들 그런 게 많은 영화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예, 영화가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게 어떤 최초의 개념으로 음. 얘기하면 뭐 아주 대단한 영화가 맞는데 이제 아,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좀 그냥 뭐 아니 근데 그 첫사랑인데 마지막 사랑이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왜 그 크루들을 모을 때 자기 팀원 동료들을 모을 때 그 이제 독수리 형제 많은 만화나 영화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서로 다른 캐릭터들이 모여서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거. 어?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게 이제 뭐, 정말 최초일까? 그건 뭐 장담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아 근데 최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방식의 인물 설정이 예전에는 주인공 하나에 이렇게 조연들이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음, 음, 음.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여기 보면, 시작이었고 여기 보면 사실 주인공이 한 아홉, 열 명 돼요, 실제로는. 응? 그 젊은 농부도 주인공이고, 마을 여기 처자도 있고 누구야? 마을 처자. 어, 어, 그 주인공까지 될까? 그 여자가? 아니 하여튼, 어쨌든 뭐 로맨스를 담당하고 네. 있으니까 여기 사무라이 일곱 명은 각자가 다 주인공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 마을 그 산적한테 아내 뺏긴 그 농부, 그 사람은 정말 사무라이들 하나하나에 못지않은 비중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여, 어쨌든 여덟 그런 명인가? 인물 설정이 응, 이제 최초인 거고 응, 그리고 응. 뭐 그 카메라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뭐 아키라 감독은 이제 보니까 롱테이크보다는 이렇게 짧게 찍어갖고 이렇게 편집을 기가 막히게 했다.
안 그, 뭐 이런 식으로 구상받는 것 롱테이크, 같은. 롱테이크를 막 숭배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 그 뭐가 중요해, 롱테이크가. 어? 원테이크로 가면 뭐, 다들 뭐 집중해서 뭐 합심해서 잘했다 이거 아니야? 그죠? 아니 이거는 칼부림 영화니까 아, 롱테이크가 안 맞겠죠, 당연히. 근데 음, 이제 그 구로사와 아키라 이제 위대함을 얘기하는 건데 음, 이 영화가 왜 위대한가 얘기했을 때 그 인물 설정이 거의 최초였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할리우드 같은 영화들의 대부분이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시작됐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카메라 그 아까 얘기했던 망원 렌즈를 쓰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짧게 찍어갖고 이렇게 편집하는 데서 음. 또 하여튼, 대단한. 제가 말했죠. 첫사랑인데 마지막 끝사랑인 것 같은 느낌. 처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지금 봐도 너무 잘했어.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나온 영화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액션 영화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냥 그 구로자와 아키라에 대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두 편을 보여주면 어느 게 더 재밌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로자와 아키라의 이 7인의 사무라이가 그렇게까지 재밌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은. 이렇게 시작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음, 근데 제가 그 황야의 7인을 보니까 황야의 7인보다는 옛날 영화야? 구로자와 아키라. 아니면 이병헌 나왔던 거? 옛날 영화? 아니 저 멕시코 그 가서 하는 거? 예, 이병헌 나온 것도 멕시코인가? 이게 리메이크 영화잖아요. 네, 7인의 사무라이 리메이크가 황야의 7인인데 거기 뭐 네. 어마어마한 배우들 나와요. 율브리너 나오고 율브리너. 스티브 맥킨 나오고 아, 말론 브란도가 아니라 그 있잖아요. 또 찰스 브론스 아, 그 사람들 나오는 영화 이제 똑같은 맞나? 리메이크인데 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황야의 7인보다는 그 7인의 사무라이가 더 재밌긴 했어요. 황야의 7인도 옛날 영화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황야의 7인만 해도 약간 패턴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흥행을 위한 패턴. 요새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보면은 이 너무 그 흥행 요소를 그 수학 공식처럼 탁탁 놓버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80년대 일본 만화 보세요. 정말 멋지잖아. 근데 요새 헐리우드는 마블은 그냥 뭐 수학 공식이라며 그 영화 몇 초에는 뭐 기승전결이 탁탁탁 몇 초마다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요새 마블 영화도 그렇게 단순치는 않아요. 물론 그런데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마블이 좀 그게 나는 말아먹는 오히려 느낌이 나지. 황야의 7인에서 제일 거슬렸던 건 하여튼 뭐 서부국이 대체로 그런데 누가 빨리 총을 뽑느냐가 관건이잖아, 거기서는. 뭐 사무라이들은 그냥 안 그런가? 빠른 놈이 아니 이기는 그냥 건데. 아니 근데 그건 좀 다르죠. 네. 칼 뽑아서 이렇게 그 칼질하는 거랑 총 뽑아서 쏘는 거는 어떤 육체적인 능력과 별 관계 없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나는 서부 영화 보면 늘 그 지점에서 코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황야의 7인이 이제 총싸움한다는 게 룰이 약간 헷갈리지 우리가 봤을 때 그죠? 뭐 하여튼 그 누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총을 쏘면은 그거에 맞춰서 뽑아서 쏘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점이 약간 나는 흥미를 좀 떨어뜨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총싸움 할 때 그 괜히 움찔하면서 그러지 말고 바로 뽑아 쏘는 놈이 이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게 아니 숨들여 어쨌든 마실 때 중간에 네, 확 어쨌든 오케이. 이렇게 7인의 사무라이가 이제 요즘에 그 액션 오락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뭐 이렇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이제 뭐 아키라의 명성과 관계없이 이제 뭐 우리 젊은. 우리 권태기 형, 임 감독님은 남의 영화 안 본다면서요. 응? 그런 느낌이야. 아니, 이 치즈네 사무라이가 어떤 다른 영화에 영향 안 받고, 근데 뭐그 사실은 알 길이 없지만은, 근데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참 많아. 아니 근데 7인의 사무라이가 오리지널리티가 아니에요. 그 원래 그 서부극을 이렇게 참고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보니까 거꾸로. 그 이제 예. 그렇죠. 근데 서부극을 참고한 영화인데 다시 서부극에 영향을 준 거죠. 그게 뭐냐면 어, 그 스파게티 웨스턴이라 그래갖고 그 아니 그건 이탈리안.
여보세요. 그건 벌써 칼라 영화 아니야? 아니, 칼라와 관계없이 그 어? 이야기의 패턴이 있는데, 아니, 인물의 시대가 패턴이나 이제, 벌써 그 나중 아니에요? 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선악 구분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마카로니 얘기하고, 웨스턴.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웨스턴, 어? 그리고 그 전에 것들은 이제 선악 구분이 명확한 것들. 아니, 그 그런 마카로니 게, 웨스턴은 일단 다 칼라 영화 아니에요? 아니, 클린트 그 칼라 이스트우드 나오고 막 영화와 이런 거.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서부국을 참고했는데 다시 서부국에 이제 영향을 준 거라는 것이죠. 이 아키라 감독이. 그리고 또 하나, 아, 나 이건 짚고 넘어갈래. 아니, 이 시대가 더 늦은 애가 무슨 영향을 앞에 줘. 그게 타임머신이야, 뭐야. 아니, 그 마카로니 이게 웨스턴 얘기 말이에요. 1956년도 영화잖아요. 7인의 아, 사무라이가 그죠? 54년인가 56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서부국 영화들이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키라의 영화가 나오고 난 음, 후에 그 할리우드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 뭐 세르지오 레지 있지 않습니까, 감독. 그런 감독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다시 서부국을 찍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만든 인물 설정이라든가 그 선악 구분이 없는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국에 내가 영향을 받고 다시 서부국에 영향을 준 영화라는 것이죠. 아, 이거 선악 구분이 없는 걸로 영향을 줬다. 뭐, 그러면 막 셰익스피어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파게티 웨스턴이 마카로니 웨스턴. 예. 마카로니예요. 잠깐. 예, 하여튼 그런 거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에 원래 있던 서부극과는 달라진 스타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렇게 마카로니 오리지널. 웨스턴이 구로자와의 영향을 받은 거네, 시대상으로는. 아, 나 누가 그렇죠. 보면 뒤끝 있는 사람인 줄 알겠네, 이게 아니, 물건 그러니까 보고서. 마카로니가 아니라 이제 예. 스파게티 웨스턴인데, 그러니까 아, 진짜 오리지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럼요. 음, 이거는 그 영화사 책들에 보면 많이 아, 나오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하여튼, 아니, 저도 잘 모르지만 책 어쨌든 그렇게 하나만 돼 읽은 있다. 놈을 경계하라 그랬거늘. 아니, 어쨌든 내가 그 간에 놈이네? 이렇게 7인의 사무라이가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극찬받는 이유이지만 서부국의 오리지널리티는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또 됩니다. 하나 이제 그 얘기 오리지널리티 얘기했으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게 놀랍게도 이게 그 시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25 전쟁 시절 아니에요. 이 사람아, 영화 56년이면 6.25가 끝났죠. 왜 그래요, 정말. 53년에 끝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제작되던 시기가 잠깐 이거 몇 년도 56년작이면 56년에 만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라시오몽 얘기였구나. 이거 라시오몽이 6.25 때 만든 거고 편집하실 것 요거는 이제 같네, 이거. 6.25 예, 6.25 끝나고 만든 거죠. 그러죠. 근데 이제 6.25 제가 끝나고 하고 싶은 3년 얘기가 뒤에 만들었죠. 뭐냐면은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 시절 우리는 이제 6.25 겪고 이제 난리통인 시절인데 음, 이미 그 시절에 음. 프로듀서 시스템이 있었더라고요. 이 영화 자체가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프로듀서 그거는 시스템으로 만든. 열받는 거죠. 얘네들은 저 6.25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아니 그 얘기를 그거는 하려고 하는 정말 게 아니라 열받는 얘기지. 예. 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혼자 대본 쓰고 영화 찍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작가가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로사와 아키라가 서부국을 참고해갖고 이런 영화를 만들자가 아니라 예. 어떤 프로듀서가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가 이런 거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봐 해서 이렇게 시작된 아이디어가 그런 서부국을 참고한 것이고 그 어, 다음에 어. 그걸 갖고서 구로사와 아키라가 또 대본을 쓴 게 아니라 또 아, 작가 두 명을 또 끌어들여요.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내 지금, 그럼 구로사와는 자기 영화를, 대본을, 각본, 뭐, 이거를 본인이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공동 작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팟캐스트 하려니까 이제 음, 기본적인 팩트는 확인해야 되잖아. 이게 그 각본이 누가 썼는지 뭐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봤더니 음, 그냥 쫙 나오는데 보니까 공동 작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 더군다나 프로듀서 시스템으로 만든 거야. 자기가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를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기획사, 회사가 네,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뭐, 아키라가 그 대단한 점은 각본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카메라 워킹 하나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뭐 카메라 카메라, 감독이 있었겠지 또. 카메라 워킹과 편집의 묘미에서 뭐, 밖에 없던 오히려 저 건가? 미술 감독 역할을 하는 감독이다. 미장센을 만드는 감독이다. 그리고 또 그 아, 미장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영화 아, 이제 보자면 확 눈에 띄는 게 그거잖아요. 아, 그 막 대나무에서 바람 막 엄청 날리고, 특히 바람이 되게 강조되지 않습니까? 이 그 막 영화에서요? 먼지도, 예, 먼지도 막 바람으로 날리고, 대나무도 어, 날리고, 막, 그래서 애들 막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면 먼지 나지. 예, 여기서. 그러니까 그 대충 날리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일부러 선풍기 돌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는 정도로. 근데 그 시절에 선풍기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하여튼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라 뭔가로 돌렸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럼 그 뭐 그냥, 아니, 미장센 얘기 하셨으니까. 아니, 우리, 아키라 감독님이 또 미장센에 좀 이렇게, 좀 까칠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 화면 구도 잡는 거나 뭐 이런 거가 거의 뭐 회화 뭐 이런 느낌 난다고. 가만 보면은 그리고 또 옛날 영화들이 좀 그 그림 그리는 듯이 화면을 잡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은데 보면은 그게 음, 좀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게 근데 좀 음. 연극적인 느낌이라서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아니, 난, 시절에는 저는 그게 더 정성스러워 보여서 좋던데, 화면을 그렇게 그럼 원테이크 욕하던 게 또, 모순되나? 아니 그 예, 연극이라는 예, 게 예. 그 일부러의 느낌이 있잖아요. 일부러 아까 전에 그 기쿠 치오 연기가 좀 어색한 그 연극적 연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세트나 그런 미술적인 것들도 그렇게 뭐든지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죠. 그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일부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 어, 뭐 음. 어쨌든 그 뭐 좋게 보면 그 시절에 그 정도 미장센이 대단한 거다라고 저도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그게 뭐 자연스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영상 언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은 뭐 시간이 경과한 걸 뜻한다. 뭐 이런 얘기들.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실제로 우리 이 구어체를 보면은 많이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들 MZ 세대가 하는 얘기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이 아니에요? 옛날의 영상 언어랑 지금의 언어랑 그 MSG가 좀 틀린 향신료를 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다 인정하죠. 근데 우리쯤 이제 되면은 그런 걸 좀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미장 미장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요새 맛이 아니다라고 나쁜 맛이다라고 그 그러면은 미장센이 예,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음, 그 오리지널리티도 빼고 그다음에 그 각본의 뭐 그런 것도 빼고 지금 이제 아키라 감독 고유성이 남는 것은 음. 카메라 워킹과 편집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장센 얘기로 아, 들어가는 건데 저 그러면은 지금 좋은 내용이 생각났어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예술은 진심이 얼마나 통하냐 아니겠어요? 어? 우리가 암만 뭐 요새 입맛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하고 뭐 해도 영화 내용에 뭐 진심이 없거나 그 진심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 영화는 좋지 않잖아요. 암만 뭐 화려하고 그래도 그 진심이 전달이 안 되면은 구로사와 아키라 이 세븐 사무라이에서는 정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질문을 해볼게요. 긴장감이나 그 대립할 때 오는 그 압박감, 나 이런 게 너무 잘 전달이 돼서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 아, 그래서 최고의 액션 영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식의 진심, 주제적 진심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꼬마 때 싸우잖아요, 골목길에서.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어른이 돼서 걔네들, 조그만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은 그냥 웃고 말리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진심이었잖아. 그놈을 쓰러뜨려? 근데 우리는 쓰러뜨려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안 맞지? 뭐 이런 우리는 그런 부류였지만 하여튼 어? 여기 사실 세븐 사무라이에서 그 액션 장면이 그 후반에 산적들하고 싸울 때 빼고는 영화 내내 정말 일부에서는 액션 장면이 딱 하나
그 오디션으로 사무라이들 뽑는데, 거기서 한 번 싸우는 거 딱 한 장면 나오잖아요. 한 시간 반 넘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액션에 진심이 있다. 이런 거. 아까 말했듯이 뭐, 산적들을 어떻게 무섭게 표현할까 하는데, 이제 망원렌즈를 썼더라. 뭐, 이런 거. 이런 데서 진심이 오는 거지. 이게 뭐, 기술, 테크니컬하게 뭐, 야, 기발하다, 이걸 넘어서, 아,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고뇌를 해서 저렇게 찍었구나. 뭐, 이런 게 전달이 돼서 너무 좋은 거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도적들하고 싸울 때, 이렇게 음, 막, 거기 이제 백성들이, 아니, 동네 주민들이 농민들이, 막 죽창으로 이렇게 막 찌르고 하잖아요. 어. 근데 거기 보면 그렇게까지 아플 것 막 같지 않아. 열렬하게 찌르는 신용만 한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사실은. 내가 동물의 왕국 열심히 보거든요. 거기서 맹수들끼리 싸울 때 보면은, 뭐, 별 다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문질러다 끝나. 근데 나중에 보면은 깊은 상처를 받아서 뭐, 이 사자는 뭐, 무리해서 쫓겨나서 며칠 못 살고 죽고 막 이러더라고요. 실제 액션이 그러죠. 우리처럼 타격감 있게, 또, 그러지 않잖아요. UFC도 사실, 얼핏 보면 모르는 거 많아. 너무 빨라가지고. 그죠? 그게 오히려 더, 뭐, 이 사람한테 뭐, 리얼리티라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액션이 원래, 그 액션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드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긴장했는데,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데, 죽창 몇 번 찔렸다고 이 사람이 뭐 아프거나 뭐 쓰러지냐고. 안 그래요. 자기 맞은 줄도 모른다니까. 살아야겠다, 뭐. 그게 더 리얼리티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나는, 구로자와 아키라가 어렸을 때 좀 소심했다 그러는데, 좀 싸움 좀 해본 사람 같아. 아,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응, 범죄 도시 같은 경우도 주먹질 할 때마다 이렇게 막 바람 소리 나오고 어, 효과음. 어,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죠? 어. 7인의 사무라이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찌르는 우리가, 둥 마르는 둥 양념이 너무 자극적이 된 거지. 존윅 보다가 이거 보면 그리고 우리 어, 유모 씨 이름은 밝힐 수 없으니까 유모 씨의 그 아들 모 호철 씨가 그 요리사잖아요. 아시는 분이잖아. 네, 그런데요. 뭐. 그분이 왜 너 뭐 옛날 짜장이 맛있어 누가 그랬더니 야 너 옛날 짜장 다시 먹으면 맛 없다 그러잖아요. 추억일 뿐이지. 지금 우리는 요새 양념에 길들여져서 옛날에 그 덤덤한 짜장면 먹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맛있었다라고 기억만 하는 거지. 아니 어쨌든 저는 이 예. 영화를 극장에서 집중해서 본 게 아니라서 늘 이렇게 단정적으로 계속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변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 이제 그런 걸 일단 전제에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안 봤으니까 극장에서 본 건 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위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자꾸 들어 남은 위대한 얘기 안 했는데 본인만 자꾸 위대한 영화였다고 들었다고 그러지? 내가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사실 위대하다는 그 수식어가 야, 뭔 참 얘기만 하면 7인의 예. 사무라이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옛날에 늘, 그 영어책에 보면 뭐 위대한 미국 막 이렇게 처음에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장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도 그건 좀 닭살 돋던데. 뭐가 위대해? 뭐 이랬었는데. 아니, 하도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하니까 이제 보긴 예, 봤는데 그 시절에는 별 이거였어? 이제 이 정도였고 요번에 보니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게 영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 뭐 10개 뽑으면 뭐 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그 위대하다는 수식어의 빈정이 상해서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거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진심으로 그 느낌이 오질 않으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하도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저한테 아, 이걸 봐야지만 맨날 그러시니까.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거 음, 아닙니까, 이게. 음. 그래서 일단 저기, 얘기한 게 저요? 액션에 어, 진심이 예. 있었다. 정말, 그리고
그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 그 망원 렌즈를 갖고서 그 어떤 공포감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예, 예, 그리고 그 뭐 이렇게 덕후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 그 죽은 놈들을 엑스표 치는 게 이게 참 기발하고 재밌었다. 어, 일단 여기까지 왔거든요. 요거만 갖고서 음, 아 이게 역사상 최고의 영화 10편 안에 들 만큼 이게 위대한 건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잖아요. 좋아. 그러면은, 뭐 또 이렇게,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아니, 아까 아니, 얘기했잖아요. 이 영화의 자, 잠은,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예, 뭐, 전 세계 모든 뭐, 평론가, 매체, 뭐, 할 거 없이 다 뭐, 10대 영화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내가 어, 이런 소리 하면 내가 소수자고 내가 이상한 놈이고 멍청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댓글 아, 이제 나중에 아니, 저 아니, 병신은 뭐냐, 또 이런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연민이 발전하네? 발전하네?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여덟, 아홉은 되는 영화잖아요, 이게. 응?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영화의 그, 어마어마한 장점인 거라는 그 거잖아요. 인물 하나하나를 부각시키기에 어디도 무리스럽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캐릭터를 다 관객들이 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의 사실 잡기가. 어, 크게 부각된 것도 없는 게 어. 거기 그 대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예, 그 사람하고 네. 그 사무라이 제대로 사무라이 보여주는 어, 사람 어, 그 두 사람하고 그 네. 대장 밑에 있던 그 로맨스 하는 그 젊은 사무라이 꼬마. 그리고 기쿠치오 음. 그리고 빼고 나머지 그 사무라이들은 그 캐릭터를 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 언급을 안 하신 분이 그 사무라이 중에 한 세 분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은 누가 가장, 누군지도 요 사람의 이제 오른팔 역할을 하는 아저씨 있죠. 전쟁 동료. 아니, 그 사람은 전쟁 수하고 자기 부관이었고, 통통한 아저씨. 예. 부관이 하나 있었고, 처음에 고용한 사무라이, 나이도 많은 아저씨. 그냥 예. 허허 웃고, 허허실실 졸졸 따라다니는 아저씨. 그리고 그 아저씨가 성격 좋다고 데리고 온 또 사무라이. 이렇게 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크게 뭐 캐릭터를 할 것도 네. 없잖아요. 네. 나 그 사람들 정말 잘 부각시켰다고 봐요, 나는. 이 조직이 움직이려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 같이 목소리 높으면은 안 되잖아. 근데 그 세 사람이 그 역할을 너무 적절하게 잘해줬어요. 아, 난 그래서, 야, 난 특히 여기서 이제 작전 참모? 아니, 거의 뭐 비서 같은 느낌을 역할을 하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 중간에 활도 몇 번 쏘다가 일찍 죽는데, 그 아저씨 역할이 정말 처음 봤을 때는 저 아저씨 뭐 있었나 없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이사회 뭐 이런 데 중요한 임원인 거지. 그죠? 또 회장님이 결정하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대놓고 뭐 회장님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 막 너구리 막 구렁이 몇 개 들어가는 아저씨 뭐 이런 이사 그 느낌을. 근데 이사인데 또 마음은 좋은 이사야. 뭐 배트맨에 나오는 응? 그 흑인 이사처럼 모건 프리먼 같은 느낌. 그래서 잘했고 그 성격 좋다는 애도 그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저 기쿠치오는 막 직접적으로 농민들의 관계 속에서 섞이고 농민들한테 막 개입하고 근데 얘는 이제 사무라이인데 뭐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긴 뭐 하고 근데 이제 성격은 좋으니까 농민들하고 이렇게 어렵게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뭐가 문제일까 한데 얘는 또 농민들을 결정적으로 이해는 못해 뭐 이런 은근히 복잡한 캐릭터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부관 씩씩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하여튼 그걸 잘했어. 씩씩하고 단순한 역할을 참 잘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한 영화에 뭐 오션스 11도 봐요. 응? 결국은 내노라는 배우들 다 나오는데 우리는 둘밖에 몰라. 크루니 형하고 누구야? 맷 데이먼? 아니 맷 데이먼이요 누구야? 저 언제적 사람이야? 응?
둘밖에 안 나와. 둘만 주인공이야. 가만 보면. 그러잖아요. 예, 세븐스, 아니, 오션스 11이라고 11명을 다 살리지 않는다니까. 못 살린다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8명. 그리고 우리 촌장의 마음도 다 이해하잖아. 촌장 대사도 별로 없는데. 야, 농민들, 또 그 딸 가진 아버지, 또 심정도 다 이해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 집 불탔는데, 처음에, 난 그런 거 안 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 다, 수습하고 하는 그 농민, 이 인물 묘사를 이렇게 잘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감탄이 든다니까. 정말 옹호하려고 옹호하는 것 같네, 영화를. 이제 보니까 막 재밌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아니, 무리수. 그러니까, 뭐, 나 이거 성격 나쁜 애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카메라도 잘 아유, 찍었고, 죄송합니다. 편집도 잘했고, 캐릭터도 하나하나 예, 잘 살렸다. 너무 섬세하죠. 그리고, 응, 그리고 액션에도 진심이어서 이 영화 응. 너무너무 위대하다. 우리 클래식 형님이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잖아. 예? 그게 또 왜 그러냐면 클래식은 클래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화가 그런 것 같아. 그 인간 내면을, 뭐, 액션 영화인 줄 알았더니, 뭐, 인간의 그 심리를 섬세하게, 아니, 많이, 그런 측면에서 응, 응. 여기 이제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이제 아, 이것저것 살려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이제 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다중적인 면모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아,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그 이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까쯤에 얘기했던 그 성과 악이 잘 구분되지 않고 뭐 이런 점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예. 농민들도 잔인한 농민들인 면이 또 그러니까 그 나오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 우리 이 영화에서 그 도적들 나오잖아요. 아, 그 영화에서 이제 도적들을 노부시라고 표현하던데 보니까 노부시가 아. 도둑이지만 또 그 사람들이 농민 출신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 표, 이해하기로는 세키가하라 전투 때 오사카 편에 들었던 애들이 망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있던 애들이 그래서 노부시가 됐다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요. 그 어쨌든 농민들이 잔인했던 게 세키가하라 전투 때 죽은 해잔병들 안 죽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죽이고, 우리가 잘 해요. 알지 응, 못하는 역사적 배경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영화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노붓이라는 이제 단어를 써서 이 어. 사람들이 도둑이지만 또 한편으로 농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 영화 예, 속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죠. 그런 농민들도, 암시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보니까 그 기쿠치오라는 인물이 음. 그 영화 속에서 그런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어수룩해 보이지만 아주 강교한 것들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예. 음, 이러면서 음. 사실 또 뭐 농민이라는 게 뭐 책, 빼앗겨서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남의 책이, 것을 책, 빼앗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여기저기 쌓아둔 그렇죠. 작자들이다라고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을 깔면서 이게 선악의 구분을 굉장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아, 것들이 아, 사실은 아. 이 영화가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옛날 영화들이 좀 이렇게 선악을 딱 나눠갖고 단순했다면 그 아까쯤에 얘기했던 어. 그 아키라 이전의 영화들이 뭐 그 이후의 영화들도 뭐 물론 그런 식으로 많이 갔지만 이미 아키라는 그 시절에 벌써 포스트 모던한 뭐 주제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평론가들이 막 죽기 살기로 아키라를 칭송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라 감독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 카메라 워킹이나 이제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덧붙여서 이제 이런 것까지 곁들여져야 이제 위대한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위대하다고 하시는데, 위대한 표현은 잘 아, 모르겠고, 제가 위대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수많은 그, 평론가들이 위대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죠. 일단, 이게, 자기하고 이게 장르만 맞으면은, 되게 영감을 많이 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영감을 많이 받았대요. 영화 감독들이. 수많은 감독들이 이 영화를 옛날 영감 받아서.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왜, 란치 할 그러니까요. 때인가? 거기 뭐, 이렇게, 뭐, 얘기도 안 하고 촬영장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왔다면서요, 다들. 대부 글쎄, 누구야? 스타워즈도 이 예. 영화에서 뭐 이렇게 영감 받아서 만든 영화고. 뭐, 제다이가 여기 나오는 사무라이들 아니에요? 아니, 비행기 탈 때 칼 차고 탄다는 개념은 가미가제 아니야. 그죠? 뭐 그리고 하여튼 가미가제 얘기까지 할 건 없을 것 제국분들 같은데. 투구나 이런 게 이제 얘네들, 일본 애들 전통적인 옛날 전투모 같은 느낌이 나고, 갑옷도 그렇고. 그죠? 그렇죠. 다스베이다 그 머리는 좀 그런 비슷한 거죠. 그렇죠. 완전 똑같죠. 거기 뭐야, 그 포병들 보면 걔네들은 완전 여기 영화에서도 나오는 산적들 같은 투구 쓰는 애들 많잖아요. 이렇게 널찍하게, 챙 널찍한 거. 음. 그리고 이제,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어. 그 주제 얘기할 때 네. 그 농민 아까쯤에 그 액션의 진심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사실 근데 진심을 느끼려면은 사실 어느 한편에 우리가 공감 그 감정이입을 해야 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어, 어. 근데 이제 얘네들처럼 농민이 사실 저놈들이 억울한 놈만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면 네, 감정이입하기가 사실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그, 예. 영화상에서는 이제, 아니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농민들이 그렇게 잔인해지는 것도 이제, 누구 탓이냐고, 그 기쿠치오? 기쿠치오가 얘기하잖아요. 다 너희들,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얘기는 또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 아닌가? 농민들의 이런 잔인한 면을 갖게 한 건 너네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목소리가 작아지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예, 완전, 완전히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렇게, 응, 너희도 그런 점이 있고, 너희도 그런 점이 있고, 이렇게 뒤섞인 것이라는 그 세계관이 사실 음, 요즘 통용하는 세계관이잖아요. 응. 예? 이렇게 이분법 요즘 사람들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영화에 그 오래전 영화임에도 응, 불구하고 응, 응, 그런 응. 다중성이 있다라는 데서 그치. 당, 다양성을 보여줬다? 그 많은 평론가들이 네. 이렇게 칭송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이렇게 덧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그거 어떻게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양성. 근데 이제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그 역지사지는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남을 어떻게 안 해보고 이해를 해. 그죠? 여기서 그 사무라이들과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사무라이를 오해하고,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대로 난 뭐 내가 마치 농민들을 위해 싸우는데 백성들은 나한테 왜 이러나 뭐 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대립 구조가 나오잖아요. 또 다들 자기들끼리도 같은 편인데. 진짜. 네, 그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요새 다양성 얼마나 중요시해요. 뭐 요새 중요시할 그런 저건 아니지만은 항상 다양한 게 우리가 살아남는 전략인데 그런 그러니까 거를 그런 점들이 그 어, 시대에 일본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어떤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외면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리고 그거를 영화에서 뭐 강요는 안 하니까 그거 다양성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던 사람들은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오랑캐란 아니, 다, 표현만 하지 아니 이제 누가 그거는 다양성이 아니고 어.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해야 되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너가 절대선도 아니지만 절대악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음,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아, 그렇게 이해하면은 또 그 차원 높은 영화 이해도죠, 그죠? 저는 뭐 아니 기껏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액션이 좀 멋있다 막 감이 이렇게 되면 접근했는데 어? 그런 것에 어, 그런 것에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이 영화 대단하네라고 우리가 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듣고 보니까 그게 맞네요. 그런 그래요? 음, 그, 뭐, 뭐, 더 나가서 인류애라든지, 하여튼 뭐, 남을 이해하는 공감대 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라는 걸 오늘 느꼈어요. 오케이, 그러네. 음. 아니, 그래서 이 그리고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마원레즈 때문이 아니구나.
아니, 근데 내가 뭐, 네. 물어보고, 그 MZ 세대들이 만약에 이 영화 보면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유모 씨 아들 모호철 씨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짜장면 먹으면 맛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MZ세대 근데 나는, 입맛은, 예. 근데 나는 걸작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 깜짝 놀랄 만큼 어떤 큰 아우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 200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잖아요. 나는 지금 작년인가 봤는데, 뻑 같다니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영화가 68년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에 개봉했어도 뻑갈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뻑간다는 표현 자주 쓰시는데, 아유, 제가 뻑가 뭐 차라리 그런 건 아니고. 감동적이라는 얘기죠? 아,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완전히 압도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런 느낌이 아, 크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아키라 영화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아까 카메라 얘기도 했지만 아, 요즘 영화 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뭐 압도당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아, 아까 얘기했던 그, 그 다양한 그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들도 요즘은 굉장히 일반적인 가치관이라서 아니, 뭐 그것도 뭐 특별할 것도 없고 어, 그래서 그 옛날에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로맨스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영화 안에 많은 게 나와요, 사실은. 아, 그 전쟁에 관한 것도 나오고 아, 그 사회적 관습에 관한 것도 나오고 아, 로맨스도 나오고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선과 악에 관한 것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오락 영화, 액션 영화로 포장돼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사회적 간섭이라든가 그 로맨스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뭐죠? 그 거기 보면은 사무라이하고 그 마을 처자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런가? 예. 근데 그 장면을 일본 관객들이 보면 납득을 할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뭐야? 그 신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 특히나 그 일본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산 것이 이렇게 미덕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 시절에 일본에서 외면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그 장면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일본 사람도 이상하네. 우리는 마님하고 돌쇠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 이해 잘 하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통해서 내가 또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목이 7인의 사무라이인데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라이라고 하면 그냥 칼싸움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라이가 그 뭐 무사인 것도 맞지만 그냥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산업공상이 있었듯이 그냥 지배계층. 예, 지배계층. 귀족 밑에 있었던 귀족, 사무라이, 평민, 천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예? 그래서 그 사무라이 계급 상류층하고 그 서민하고 이렇게 로맨스를 하는 게 이게 용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일본에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외면받은 것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영화 속에서도 뭐, 이제, 농민하고 사무라이는 안 된다고 해서, 뭐, 딸 머리도 잘라서 남장 시킨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요즘 관객들이 보면 그 장면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궁금한데, 사무라이가 대체 뭐 하는 거냐, 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 말씀 잘하셨잖아요. 지배계층이라고. 그, 아니, 저는 뭐, 그냥 검색을 통해서 얘네들도, 아는 것 뿐이고, 저도 좀 뭐, 잘 알려달라는 뭐, 거죠. 따로 역사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일본 뭐 소설들 읽어보면, 사무라이라는 게, 뭐 내가 칼을 잘 쓴다고 농민이 갑자기 사무라이 되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사무라이면 밑에 애들도 자식들도 사무라이 아닌가요? 여기서도 보면 아니, 기쿠치오가 족보를 들고 오잖아요. 가짜 족보를. 그러니까, 예. 예, 사무라이 개념이 좀 잘 몰라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저도 궁금하고 해서. 제가요? 어, 그 사무라이 전문가잖아요. 옛날 중학교 다닐 네. 때부터 대망 읽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사무라이 얘기만 나오죠, 이제. 쇼군 얘기만 나오죠. 그러니까 쇼군 가문.
군주와 사무라이가. 가신들 얘기만 나오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또 사무라이가 되는 건 어려운데 사무라이에서 농민이 되는 건 쉬운 것 같아. 거기서 군주가 몰락하면은 애들이 다 알거지가 근데 되잖아요. 여기, 예. 여기 나오는 사무라이도 이렇게 그 어떤 영주에 속한 사무라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소속이 그, 없는 사무라이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옛날에 뭐 그러니까 로닌 그런, 이런 영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의 밑에 있는 사무라이는 뭐고, 이 돌아다니는 사무라이는 뭐고, 이게 좀 영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애매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오키쿠와 세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 예? 제가 그 영화 9점 줬거든요. 어, 근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로맨스 영화인데 그건 사실 네. 거기서도 이렇게 신분 갖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그 낭인 무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네.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데 보면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도 낭인이죠. 그, 고용주가 없잖아요. 군주가 모시는, 얘 어디 가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그, 인터뷰를 하죠. 어디 가가지고, 취직하려고. 그래서 사무라이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직업이 없다. 어디 이제 출퇴근을 안 하는 사무라이다. 그러면 이제 좀 한 수 깔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걔는 이제 뭐 농민이나 걔나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는 사무라이가 못 돼요? 어, 그러니까 아, 사무라이의 딸은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아니에요. 사무라이가 아니죠. 그래요? 그럼 걔는 계급이 뭐야? 걔는 저 남편 계급 따라가는 거죠, 뭐. 그러면 사무라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사무라이가 계급의 개념으로 보면. 사무라이의 부인이죠. 사무라이의 부인. 아, 그러면 부인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무라이였다고 하면 안 되고? 사무라이 옥상, 뭐, 계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저, 남편이 삼성전자의 이사장이야. 아니, 이사장이란다. 임원이야. 그럼 그 부인은 임원급보다, 원래 부인이 남편보다 한 단계 높잖아요. 계급이 항상.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 이제 어쨌든 이 남편이, 영화를 예, 이해하는데 이렇게 응, 응. 사무라이의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이 영화를 요즘 애들이 본다고 치면 사무라이라는 개념이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해서. 막 100% 고증 이거 안 해도 되죠. 아, 그럼요. 우리가 뭘 예, 안다고. 나는 예, 그냥 예, 이 영화가 지금 우리 팟캐스트로 나가면 예, 또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예.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거품을 울고 저러나. 그래서, 이제 생각났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봤는데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이나 봤는데도 사무라이 개념이 계속 어, 헷갈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고. 어, 저, 그리고 또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 그 사무라이가 신분을, 그러니까 그냥 무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신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더 정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사무라이 소설들 보면 다들, 어, 미야모토 무사시에서도 보면은 그 친구랑 같이 무사 수업을 떠났다 친구는 중간에 평민하고 결혼해서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잘 얘기, 끊으셨어요. 네. 예,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코드워커님께서는 이 영화를 만약에 네. 총점 매기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으로 치면. 저는 뭐 점수에 대한 바로미터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남들은 뭐 점수를 매기는데 전 아니, 모르겠고, 네. 보통 한 7점이면 이제 뭐 이렇게 그래도 아주 좋은 영화로 치는 거고, 그래요? 7점부터 그렇죠, 보통. 만점이 얼마예요? 추천하는 영화죠. 만점은? 네? 만점은? 10점이죠. 10점. 이제 10점 개념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10점 네. 개념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작 정도가 나와야 10점 정도 주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제 완전, 또 고로자 감독의 영화가 또 좋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도 많기 때문에 10점을 주면 왠지 이 영화 말고는 없다라는 느낌이 가니까 9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9점, 어, 예, 9점. 이 영화는 정말 지금 오늘 또 새로운 걸 우리
클래시앙님하고 얘기하다 느낀 건데, 인간에 대한, 본질을 또 얘기하고 싶었구나, 이런 느낌도 오늘 받아서, 이 영화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예요. 야, 물론 짧은 영화는 아닌데, 그죠? 거의 한 4시간은 좀 안 되는 영화잖아요. 쉬는 시간 한 5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영화는 그러면 길긴 한데, 참 많은 걸 다루는 영화구나라는 걸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7인의 사무라이 야, 길게 얘기했는데 야, 뭐 우리 얘기 듣고서 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우리가 이제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두서도 없고 뭐 또 팩트도 많이 정확하지 않고 또 아는 것도 많이 부족해서 일단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난 어쨌든 지금 살짝 놀랐어요, 사실은. 야, 우리 태어나서 우리 둘이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떠든 건 처음인데, 오, 약간 뭐 닭살은 돋는데, 초반에. 오, 그럴싸한데요? 그럴싸하다고 봐요, 나는. 놀랬어. 어쨌든 응. 그 뭐 오늘은 이 정도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뭐 우리 코드워커님이 추천하는 영화들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이 저기요. 팟캐스트 통해서 또 아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뭣도 아닌데 뭘 자꾸 내가 추천을 해요. 왜 내가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아, 그 코드워커님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부를 거예요. 근데 아. 지금 코드워커님은 극장을 안 가시잖아요. 극장 가면은 뭐 내가 극장을 안 가는지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폐소공포증 오신다면서요. 그 요즘 그래서 극장을 못 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아, 개봉 영화를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아. 형편상 그런 형편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코드워커님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 근데 나는 또 대단한 많이, 사람이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요새 연극 극장을 가면 그게 더 좁잖아요. 자리도 불편하고, 소극장 같은 경우에. 나는 그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3시간짜리 연극을 봤는데, 그렇게 아니, 편하진 않아도 못 견딜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요새. 좋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응. 뭐 이렇게 개봉 영화 중에 또 추천할 만한 게 있으면 해도 좋고 저는 뭐 가리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부르려고 하는 게스트 중에 네. 이제 우리 코드워커님 같은 경우는 그 좀 오래된 영화 중에 추천 영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네. 또 다른 분한테 개봉 영화 좀 개봉 영화 얘기는 다른 분하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음, 코드워커님이 개봉 영화도 하겠다고 하면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많이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채널을 운영하긴 하는데, 아, 이건 아닌데 싶은 상황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부자연스러운 상황도 많고 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예, 코드워커님,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저 정말 인사하시죠. 당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말. 클래시장님. 예. 저는 원래 클래시장님이 제일 잘하는 건 글쓰기인데, 좀 글을 쓰셔야 되는데, 응? 빨리 마무리하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갈수록 개판이 돼가네.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네. 이 오래된 친구한테 이렇게 쑥스러움을 느낄 수 있네요. 이게. 무슨 소개팅 나온 네. 것 같다. 이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